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해? 숨이 막힐 듯한 밤 공기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얽히며 펜션 방 안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길은 더 깊어지고 젖은 살결이 부딪힐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달빛에 드러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하나가 되어 뒤엉켜 있는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한순간의 착각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는지 그 위험하고도 아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며 살아가는 58세 김성우입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도 꾸준히 등산과 헬스를 즐기고 있죠. 나이가 들어도 체력 관리는 확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살 어린 아내 현주와는 결혼한 지 27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사소한 일로도 매일 다투게 되더군요. 여보, 설거지 좀 해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돼? 아, 근데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나? 왜 맨날 기분 나쁘게 명령이야? 하라면 하지. 왜 맨날 그렇게 말이 많아? 아,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매일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권태기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박진수라는 친구인데요. 저와 동갑이에요. 이 친구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항상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명품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술만 마시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22살이나 어린 젊은 아내와의 뜨거운 잠자리 이야기죠. 성우야, 너는 정말 죽을 때까지 모를 거다. 젊은 여자랑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이야. 진수야,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니야. 우리 와이프 소영이는 정말 끝내줘. 요가 강사라 그런지 몸매도 탱글탱글하고 밤에는 정말 뜨거워. 하루에 3번도 거뜬해. 야, 그만해라. 부끄럽지도 않냐? 진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신이 나 보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말다툼만 하고 밤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데 이 친구는 젊은 아내와 매일 사랑을 나눈다니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진수 부부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어요. 새로 이사한 집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놓고 말이죠. 와, 진수야, 집 정말 잘 꾸며놨네. 얼마나 들었어? 에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진수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뿌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소영이가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성우 오빠. 진수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빠 몸매 정말 좋으시네요.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소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36세라고 하는데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요가 강사답게 탄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냥 취미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오빠는 운동을 안 해서 배만 나오고 있어요. 소영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팔뚝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할까요? 소영이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제게 관심이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 빨리 와서 손님들께 차라도 대접해.
진수가 부르자 소영이는 아쉬운 듯 제게서 떨어졌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제게 유독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차를 따라줄 때도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꼭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어요. 오빠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헬스랑 가끔 수영도 하고 그래요. 저도 수영 배우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내 현주가 옆에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죠. 현주는 평소답게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친구 와이프 소영 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남편 친구한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처음 보는 자리라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친근하게 대해준 거 아닐까? 글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내의 말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소영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들켰나 싶어서 말이죠.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소영이의 몸매와 향기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소영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좋은 핑계가 생겼죠. 바로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수야, 가을이니까 우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 갑자기 왜? 아니, 요즘 일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여행 가겠어? 그것도 그렇네. 어디로 갈 건데? 설악산 쪽으로 가서 단풍도 보고 바닷가 펜션에서 하룻밤 묵고 오면 어떨까? 내가 알아볼게. 진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아마 소영이와 함께 로맨틱한 여행을 기대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집에 와서 현주에게 말했더니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굳이 가야 해?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가끔은 이런 것도 해야지.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갔었는지 당신 기억나? 글쎄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꺼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자. 결국 현주도 따라오기로 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설악산 근처 펜션을 예약했죠.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여행 당일 진수 부부와 함께 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소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우 오빠 평소에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운전도 진짜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경치 구경하면서 가니까 좋네요. 백미러로 소영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진수는 벌써 조금 취한 상태였어요. 야, 성우야, 오늘 밤에는 정말 끝내주게 놀자. 너 벌써 취했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아니야.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소영이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정말 기대된다고. 진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소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소영이는 슬쩍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펜션 주인이 추천해준 치킨과 족발을 주문해서 거실에서 함께 먹기로 했죠. 진수는 도착하자마자 소주를 꺼내 들더라고요. 저와 아내, 소영이는 적당히 마셨는데 진수는 계속 술잔을 비웠어요. 자기야, 술 좀 천천히 마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소영이가 진수를 말렸지만 진수는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여행 왔으니까 실컷 마셔야지. 성우 오빠도 말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금방 뻗어버릴 거예요.
소영이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진수가 많이 취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래야 소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진수야, 소영 씨 말이 맞다. 내일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 분위기에서 술 안 마시면 뭔 재미로 여행을 와? 결국 진수는 완전히 취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침대에 쓰러졌는지 곧바로 우렁차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술을 마실까요? 소영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원래 술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젊을 때부터 저랬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여행 와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별 말씀을요. 소영 씨가 나이 많은 남편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진수가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오빠처럼 절제할 줄 아는 분이 부럽네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깨뜨렸어요. 당신은 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만 신경 써? 남의 여자는 신경 쓰고 나한테나 좀 관심 가져주면 안 돼? 차갑게 쏘아붙이는 현주의 말투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결국 우리 부부는 또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기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소영 씨. 우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현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로 가더니 그냥 거기서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주야, 그러지 말고 방에서 자. 됐어. 나는 여기서 잘 거야. 어차피 분위기도 이렇게 된 걸. 현주는 정말 고집스럽게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는데 소영이에 대한 생각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소영이가 저에게 보내준 따뜻한 시선들을 떠올리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자고 있고 진수는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고 저는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뒤척이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방문이 살금살금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제 침대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화를 풀고 들어온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침대 옆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따뜻한 체온이 제 옆으로 스며들었죠. 말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제 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스킨십이 없었던 터라 저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훨씬 탄력 넘치고 여성스러운 몸매, 그리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죠. 격렬하고도 뜨거운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알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었거든요. 한참 후 모든 게 만족스럽게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 옆 스탠드를 켰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 건 아내가 아니었거든요. 긴 머리가 흘러내린 채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소영이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급하게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보니 정말 소영이가 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뭘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급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소영이가 몸을 돌리더니 뒤에서 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 작게 속삭였죠.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게는 소름이 돋았어요. 소영이는 잠시 저를 안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르르 옆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침대에 남은 그녀의 향기와 흔적들이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죄책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과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쾌감이 느껴졌어요. 소영이의 탱탱한 몸매와 뜨거운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속삭인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그 순간이 반복되었어요.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현주가 이미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잘 잤어? 응. 그럭저럭. 현주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곧이어 진수와 소영이도 나왔어요. 진수는 숙취를 감싸쥐고 있었고 소영이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아머리야.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러게 내가 말렸잖아. 소영이가 진수에게 말했지만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성우 오빠 커피 드릴까요? 아, 고마워요. 소영이가 커피를 건네줄 때 손이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어젯밤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소영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진수와 대화하고 있었고 저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백미러로 그녀를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 소영이가 제게 작게 말했어요. 오빠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소영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 그녀가 떠올랐어요. 특히 그날 밤에 황홀하고 짜릿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영이와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까였어요. 진수를 통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직접 연락할 핑계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진수야, 우리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여행 사진들 공유하는 거 어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저는 서둘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소영이와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소영이에게 개인 카톡을 보냈어요. 소영 씨, 혹시 그날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오빠도 저랑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직설적인 답장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곧이어 또 다른 카톡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수 오빠는 정력이 너무 약해서 저를 밤에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우 오빠는 달랐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괜찮으시면 우리 애인 할래요? 이렇게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쩔 줄 몰라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게 조심히 만나면 되잖아요. 오빠도 원하시는 거 맞죠? 소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때마침 지방 출장 일정이 생겼어요. 그걸 핑계 삼기로 했죠. 여보, 내일부터 이틀 정도 부산 출장 가야 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주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소영이에게 곧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출장 핑계로 하루 정도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 알아볼게요. 다음 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모텔을 약속 장소로 잡았어요. 소영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날 우리는 펜션에서 보냈던 그때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죠. 오빠,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부인과는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안 좋아요. 매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소영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희 남편은 어떤지 아세요? 진수 걔가 어때서요? 겉으로론 잘 나가 보여도 요즘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밤에도 저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요. 소영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툭하면 정력 좋다고 자랑하는 진수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는 정말 심각해요. 매일 금방 끝나서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진수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소영 씨는 어떻게 지내온 거예요? 참고 살았죠.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정력이 좋은 남자랑 하는 게 어떤 건지를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더욱 빠져들었어요.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당연히 조심할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주 만나기만 해요. 소영이는 정말 저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외딴 모텔이었죠.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관계였어요. 어느 날은 모텔 주차장에서 진수와 아는 사람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땐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우리 봤을까요? 아니에요, 오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다가는 언젠가 들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소영이에 대한 욕망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저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1달 정도 지나면서 소영이는 저에게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만족해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연락이 왔어요.
오빠 오늘은 왜 연락 안 주세요?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저 없으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물론 보고 싶죠. 그럼 내일 만나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진수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났던 김 사장을 마주친 거예요. 다행히 소영이는 먼저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때였지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호 씨, 여기서 뭐 해요? 아, 김 사장님,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요. 근데 이런 곳에서 미팅을? 아, 상대방이 이 근처에 일이 있다고 해서 겨우 둘러댔지만 김 사장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소영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모텔에서 아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누구요? 설마 진수 오빠는 아니죠? 아니에요. 하지만 진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는 걸 본 게 아니잖아요. 소영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대담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소영이와의 만남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벌써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둡더라고요. 아내는 벌써 잠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부엌 식탁 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도시락통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늦으면 전자레인지 1분. 현주의 글씨였어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과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작업복을 벗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파스 2개와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리고 작업복 소매를 보니 실밥이 풀린 부분이 손바늘질로 깔끔하게 수선되어 있었어요. 아, 현주가 해놨구나. 문득 지난 27년이 떠올랐어요. 현주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말은 별로 없지만 저를 챙기는 일은 빠뜨린 적이 없었죠. 새벽에 일찍 나가면 도시락을 싸주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챙겨주고, 옷이 해지면 조용히 수선해 놓고, 그런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오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현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불을 끄고 옆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결국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오빠 요즘 왜 이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 같고. 소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열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소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더 늦기 전에 끝냅시다. 뭐라고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상처받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소영이는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좋아요. 하지만 오빠도 각오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소영이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 갑자기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우야, 큰일 났다. 뭔 일인데?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부도가 났다고. 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투자했던 것들도 다 날아갔고. 진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쳤어.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구해? 소영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 소영이가 더 큰일이야. 스트레스 때문인지 완전히 이상해졌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 때문인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서울을 떠나야 할 것 같아.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언제 떠날 거야? 이번 주 안에는 떠나야 할 것 같아. 더 있으면 채권자들 때문에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며칠 후에 진수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성우야, 우리 오늘 떠난다. 그동안 좋은 친구여서 고마웠어. 조심히 가. 그리고 힘내. 고마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락할게. 그렇게 진수와 소영이는 서울을 떠났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아내에게는 들키지 않고 위기를 넘긴 거였죠. 그날 저녁 현주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산책이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산책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젊고 아름다운 소영이와의 뜨거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건 결국 일시적인 욕망이었어요. 하지만 27년을 함께한 현주와의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거였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서서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현주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사야겠네. 고등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당신 몸 보충 좀 해야지. 현주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줬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현주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7년 동안 현주는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늘 저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었죠. 젊고 아름다운 소영이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오히려 지겹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화려한 외모나 뜨거운 열정보다도 함께한 세월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현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물어봤어요. 그냥 당신이 예뻐 보여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사람 민망하게. 현주가 부끄러워하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던 걸 저는 봤어요. 58세.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겠어요. 현주와 함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보다 평범하지만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